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요 근래 이런 류의 기사, 노도강보다 강남이 더 빠졌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국 아파트 수급지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상식은 지난해까지 부동산을 산다면 동남권으로 가야 된다. 서부권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동남권이라는 건 서울 강남, 판교, 광교, 동탄, 분당, 위례 이런 쪽을 말했죠. 이쪽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이다. 서부권은 형편없다. 이게 상식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서울 강남을 비롯해 동남권 쪽 집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권도 떨어지고 있어요. 한데 동남권의 하락세가 서부권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자,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음마 아파트는 강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항상 재건축 관련해서 바로미터 얘기되던 아파트입니다. 35평짜리 최고가 28억 2천에서 22억. 그 다음에 이것도 전용 76.79제곱미터. 이것도 26억 3,500이 최고가였는데 18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대못 뽑겠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음마는 19년 만에 도계의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의 엘리트 대파가 또 유명하죠. 대표 아파트인데 파크리오 2021년 9월에 최고가가 25억 1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1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호가가 16억 9천입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매수 의지 보이고 내고 들어가면 이거 몇 천만 원 깎는 건 일도 아니죠. 더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이걸 보면 이제 파크리오는 16억대, 최소 16억대고 곧 15억대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트리즘 2021년 9월에 24억 5천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최근에 1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3평이요. 헬리오시티 34평짜리 최고가가 23억 7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1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문제는 나와 있는 매물이요. 16억 2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층인데 중층이 16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곧 15억대로 들어가겠죠. 둔촌주공 그 가격에 가장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헬리오시티란 말이에요. 헬리오시티가 15억에 들어가면 둔촌주공 34평 일반 분양가가 확장비 등 각종 옵션 합치면 거의 14억 되잖아요. 둔촌주공을 14억에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최고가 28억 7천 찍었던 게 지금 19억 9,800. 와, 이거면 거의 얼마 떨어진 거야, 이거. 9억이 떨어졌네. 이거 잠실주공 5단지는 그냥 이제 땅 파고 일반 분양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모든 심의 다 끝났어.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져요,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 되면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정부 규제가 다 풀립니다. 그런데도 사업 추진 잘 안 돼요. 왜? 집값이 하락하니까 주민들이 추진 열의를 상실해 버린다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일반 분양 해봐야 높게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엉터리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 규제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잘 추진된다.
대박 난다 이건데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하락이 폭락이 되니까 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하여튼 부동산 관련해서 상식처럼 얘기되는 것 중에 정말로 엉터리 주장이 많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25평짜리 최고가 1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10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문제는 나와 있는 매물이 저층이지만 9억 9천까지 나와 있다. 고덕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고덕 아르테온, 고래힐, 고덕 그라시움 그런 건데 아르테온 34평짜리 최고가 19억 8천만 원이었는데 12억 9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더 떨어지겠죠?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최고가 16억 8,500이었는데 최근에 1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광교, 참 광교도 정말 많이 올랐던 곳이죠. 광교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호수뷰로 유명한 광교 중흥 S클래스 44평. 최고가가 작년 6월에 27억이었어요. 근데 10월에 직거래로 26억 2천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직거래지만 26억 2천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중개거래로 17억 5천, 최고가 대비 10억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34평, 최고가 17억이었는데 최근에 11억 7천, 3층이라서 저층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위례더 1, 34평, 최고가 10억 3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10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위례 자이언앤 레미안 2편한 세상 역시 최고가 16억 3천이었는데 최근에 1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탄인데요. 동탄이야 뭐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놀리는 사람들이 퐁탄이라고 하죠. 퐁퐁퐁 탄탄탄 퐁퐁 그 정도 거품이 심했다고. 동탄 가격의 이 폭락은 제가 볼 때는 동남권 폭락을 아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여기가 대표 아파트잖아요. 요거 40평대 최고가 17억 8,500이었는데 최근에 13억에 거래가 됐고요. 역시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34평짜리 최고가 14억 4천이었는데 최근에 9억 7,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때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거의 15억에 육박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죠? 부동산이라는 게 이래요. 한창 폭등기 때는 정말 항상 싸 보여.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도대체 왜 그 가격에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동탄 집값이 하도 떨어지니까 뭐 11억 아파트가 5억으로 반토막, 동탄 하락세 심상찮다 뭐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동탄역 시범 우남 매매가 5억 8천 하락. 자, 과천은 경기도의 최상급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판교하고 함께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과천하고 판교 동네 싸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1등이냐 이거 놓고 과천의 레미안 슈루 이건 2008년식이어서 좀 연식이 되는데 25평짜리 최고가 14억 7천이었는데 10억 5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 12월 달 들어와서는 9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억대가 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34평짜리 최고가 17억 8천이었는데 11월 4일 날 12억 6,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레미안 슈르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이제 과천 주민들이 반박을 한 게 레미안 슈르는 연식이 좀 돼가지고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문제는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서밋. 여기는 2020년 입주이기 때문에 신축이라고요. 근데 34평짜리가 최고가 21억 5천에서 11월 7일 날 1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1월 16일에는 1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이게 과천이 계속 떨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동남권 폭락 가운데서도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카페에 보면 뭐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과천은 목동, 마포, 판교, 분당 아래급, 지들만 강남인 줄 알죠. 과천은 지들이 서울, 강남, 서초 동급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솔직히 서울, 목동, 흑석, 마포, 왕십리, 마곡보다 한참 아래. 심지어 경기, 판교, 광교, 위례, 분당보다도 아래급인데 그냥 지들끼리만 모여서 강남급이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건 과찬 까대는 사람이 놀리려고 쓴 글이어서 과장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동산 카페에 이런 류의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과천은 이제 한물 갔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부동산 폭등기에 거품은 다 끼었어요 전국적으로. 한데 특히 더 많이 낀 것이 과천하고 고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요, 2005년 무렵에 버블7 시기에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준강남 대우를 받았죠. 하지만 과천은 그 제2정부종합청사, 그게 세종시로 옮겨갔잖아요. 그 뒤로 이미 그 핵심은 빠진 지역이 됐다고요. 근데 사람은 이 관성이 있어요. 과거 제2정부종합청사가 있었을 때 그 과천의 위력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의식은 현실보다 뒤처집니다. 제2정부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감으로써 과천의 위력을 떠받치던 핵심이 빠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이제 부동산 하락기가 되니까 비로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위치로 보면 고덕은 경기도 하남이라고. 근데 행정구역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강남 3구 옆 동네가 강동구니까 역시 뭐 강남 4군이 물론 주민들이 하는 소리였지만 강남 4군이 뭐니 하면서 일종의 뭐 준강남 대우 비슷하게 받았던 거죠. 그것도 다 사람들의 착시예요. 그 거품이 이제 확 빠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동남권의 이제 경기도 쪽 거기가 집값이 확 빠지고 있는데 판교는 좀 괜찮았다고. 그러니까 역시 업무단지가 있는 판교는 아직 짱짱하다. 끄떡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현실은 판교도 역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붙들이 1단지 판교 신미주 요게 최고가가 이게 3평짜리구나. 최고가가 17억이었는데 올해 10월에 13억 7천만 원을 찍었고요.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12억 8천대, 그 다음에 13억 5천대, 뭐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층 가격이기는 하고, 향이 이제 남서향이라서 좀 나쁘긴 한데, 이 정도 이렇게 물건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12억대로, 아니지. 12억대가 아니라 뭐 11억대로 진입하는 건, 이거 시간 문제라고 봐야겠죠. 판교 원마을 9단지 70일, 전용 70일이면 한 29평 되겠네. 요거 최고가 14억 6천에서 11월 13일 날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판교 원마을이면 서판교죠. 아까 말했던 붙들마을은 동판교고, 판교 원마을은 1층 거래이긴 한데 많이 떨어졌죠.
그에 비해서 최근에 12월 9일 날 조선일보 땅짓고 코너에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값도 추락, 난리들인데 마곡은 여전히 끄덕없는 이유. 뭐 이 기사를 누가 북카페에 퍼왔더니 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리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마곡 막 까대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던데. 아니, 욕을 하려면 조선일보를 욕을 해야지. 예? 아, 조선일보 땅짓고에 난 기사잖아. 근데 이제 이 기사는 뭐 언론의 속성상 좀 과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곡 13단지 여기도 이제 마곡을 대표하는 아파트인데 34평이 최근에 11억 5천 여기가 최고가가 16억 8천인가까지 갔을 거야. 1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보면 요 물건은 이제 경매에 들어가기 직전에 매도된 물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3단지가 그 몇 달 전에 25평이 9억 8천에 또 거래가 돼가지고 시끌벅적했잖아요. 그것도 그때 경매 들어가기 직전에 매도된 물건이었어요. 물론 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하락기 폭락기에 급매 저가로 팔리는 물건에 사정 없는 사연 없는 물건이 있겠습니까? 다 이게 이유야 어쨌든 결국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마곡은 안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곡도 당연히 떨어져요. 그리고 뭐 신길 같은 경우는 ST움이 대표적인데 거기 34평 최근에 11억 5천원 거래됐고 그 다음에 마포의 그 신촌그랑자이 거기도 34평이 최근에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부권도 떨어진다고요. 서부권도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동남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락 중이고 그 동남권의 하락세, 폭락세가 서부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동남권에 대표하면 서울 강남의 반포 여기가 가장 톱이죠. 반포자이를 볼게요. 여기가 34평 39억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올해 5월에.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29억, 30억이 나와 있어요. 요런 건 실제 내고 들어가면 1, 2억 정도는 깎을 수 있어요. 워낙 고가 물건이라서. 그러면 올 5월에 비해서 불과 6개월 만에 10억이 떨어진 거네. 더 문제는 전세가예요. 반포자이 34평의 전세가가 현재 12억 5천이라고 봐요. 12억 5천. 그러면 방금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 호가가 29억이잖아요. 그거 절대 유지될 수 없어요. 전세가가 12억 5천이라면 현실적인 지금 현재 매매가는 24억, 25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올 5월에 39억에 비해서 얼마가 지금 떨어지는 거야? 14억, 15억이 떨어졌다고요. 이 정도로 폭락을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아리팍이라고 부르는 아크로 리버파크 최고가가 올 1월 46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38억이라고 이거 34평짜리. 근데 문제는 전세가요. 34평짜리 전세가가 14억 5천, 14억 5천. 이 정도면 아리팍의 현실적인 매매가는 높게 잡아봐야 28억이라는 소리예요. 자, 제가 동남권 집값 하락세 관련해서 특히 주목하는 게 전세값의 폭락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전세값이 떨어졌어요, 이거. 특히 동남권 쪽의 전세값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전세값은 매매가하고 차이가 있어요. 전세값은 첫 번째 가수요가 없어요. 매매값은 가수요가 있다고. 전세는 가수요가 없다고.
둘째, 매매는 영끌 있지만 전세는 영끌이 없어요. 전세는 실수요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실수요의 지표인 전세값이 반포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강남, 이 반포는 특히 토지허가 거래구역도 아니었잖아요. 이런 전세값의 이 엄청난 하락은 이 강남 지역에 대한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유동성 과잉 때문에 보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면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전셋값도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 있지만 전셋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수요 기반이기 때문에 집값 반토막은 날 수 있어도 전셋값 반토막은 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강남 쪽은 전셋값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100% 반토막은 아니고 반토막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 근래에 정말 또 시끌벅적했던 사건이 이거예요. 반포 원베일리 입주권 8억 낮춰 급매 진짜 실거래 맞다. 반포 원베일리가 내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거 입주하면 강남의 대장,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대장이 될 아파트로 얘기되던 곳이고, 뭐 신축으로 입주하면 34평 50억 찍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아파트예요. 근데 34평이 최근에 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추가 부담금 1억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1억.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원베일리가 결국 이제 추가 조합원 분담금 합치면 31억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 원베일리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아리팍이 2016년 입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베일리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인 원베일리가 결국 31억에 거래됐다면 아리팍이 지금 현재 28억 이상에 팔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8억 밑으로 팔려야 된다고. 근데 아까 방금 봤듯이 지금 34평 전세가가 14억이잖아요. 최저 매물이. 그렇다면 그 전세값을 봐도 28억이란 말이 맞거든. 매매가가. 그러면 최고가 46억 대비 얼마가 떨어지는 거야? 거의 20억. 정확히는 18억이지. 18억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거의 반토막 나는 거지. 지금 부동산 하락기 초장인데.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거기가 부동산 하락기 초입에 이미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계속 동남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동남권으로 가야 된다. 서부권에서는 집을 사서는 안 된다. 이게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 상식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동남권이 서부권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서부권이나 똑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의 부동산 상식으로 따진다면 현재 동남권은 안 떨어지거나 덜 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더 떨어지고 있다고. 그 상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다? 저는 이제 이번 부동산 하락기 이후에 다음에 상승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동남권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단초가 방금 설명했듯이 그 반포 지역의 엄청난 전세값 하락이에요. 반포뿐만 아니에요. 저기 저쪽
저 대치, 압구정, 특히 잠실 쪽 거기 전셋값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반토막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서부권 쪽도 전셋값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동남권 쪽 전셋값 폭락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동남권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물론 이 동남권의 전세값 하락 이거 내년까지 좀 추이를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아주 지금 현재 동남권의 전세 하락, 특히 이제 반포로 대표되는 그곳의 전세값 하락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은 단지 고분양가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둔촌주공이 청약 경쟁률이 2순위까지 가서 5.45대 1이잖아요. 요게 단지 일반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일반 분양가 평균이 평당 3,829만 원이었잖아요. 단지 그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이번 지금 부동산 하락기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상식이 다 틀렸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최근에 정부가 뭐 대법 뽑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앞에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 봤듯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은 잘 추진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집값을 올린다. 규제로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현재 집값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공급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근에 정부가 규제를 자꾸 풀고 있잖아요. 근데 집값 하락이야. 규제 풀어서 집값이 하락하나요? 그게 아니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규제를 푼 거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해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끌 쪽은 하락기 때 못 버팁니다. 지금 하락기 초입인데도 이미 뭐 영끌족들 중에서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존버로는 틀렸습니다. 존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락기 때는 상급지로 갈아탈 기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어때요, 현재? 내 집이 안 팔려 못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상식이라고 특히 폭등기 때 이른바 영끌 오적이라고 꼽히던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 다 틀렸다고. 다 엉터리 주장이었다고요.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은 동남권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상식인데 현실에서는 틀리고 있다. 뭐 더 정확한 건 한 내년, 내후년까지 가 봐야겠지만 현실에서는 틀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입니다.